오늘은 회사 동료들과 어떤 대화를 할까요? 대화에 요긴한 뉴스를 전달하는 5월 15일 뉴스피드입니다. 어제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처럼 더웠지만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8도, 광주 20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밤부터 점차 그치겠고 중북부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큰 비가 예상되오니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일부터 카드사 콜센터와 자동응답 시스템 ARS로도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고령층과 IT 소외계층은 재난지원금 신청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제가 한참 설명해 드렸죠. 카드사 콜센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동응답 ARS는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각 카드사별로 시간대가 다를 수 있는데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등은 24시간 콜센터 신청을 지원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로 기부를 선택했을 경우 당일 밤까지만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된 재난지원금은 요긴하게 쓰여야 마땅한데요. 시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기면서도 정작 사용하는 데는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우선 카드 명의 문제입니다. 카드 결제하실 때 문제가 생기면 참 난감하시죠? 결제 전에 세대주 명의로 발급된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셨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발급한 이른바 가족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카드에 세대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말이죠. 또 지역 제한도 있습니다. 강서 수산물 시장을 찾아 물건값을 계산하려던 60대 김모 씨는 결제가 안 돼 난감해 하셨는데요. 부부의 거주지가 인천 계양구인 탓이었습니다. 비록 거주지와 시장이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이었지만 거주지인 인천광역시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됐다고 하네요. 음, 상인들의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소비가 늘어나 숨통이 트였다는 상인들이 대다수지만 편의점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낮은 담배와 술이 재난지원금 사용 품목에서 상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늘었지만 정작 점주님들 손에 남는 건 얼마 없다고 하시네요. 또 다른 문제점은 담배와 술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담배를 여러 보로 구매하거나 술을 박스째 사들인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흔히 얘기하는 신종 깡은 아니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테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대폭락을 하던 3월부터 일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 주식 구매 열풍이 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4월까지 두 달간 무려 5조 3,954억을 매수했는데요. 한국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코로나 패닉에서 벗어나면 금세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6만 원대였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직 4만 원대에 머무르며 투자자들을 애타게 하고 있네요. 이는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늘었지만 본격적으로 코로나 패닉이 시작된 2분기 매출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소비 부진에 빠졌고 미국 시장에서의 IT 기기 침체는 아직 회복세로 전환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은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죠. 또 무디스 등 굴지의 세계 금융회사들은 V자형인 급격한 경기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전망이 어려울 때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자산을 조합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포트폴리오는 또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죠. 여러분이 건강한 재테크 응원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중에도 오는 20일 고3 학생들의 등교를 강행할 뜻을 보이면서 학생 건강권보다 입시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클럽 방문이 확인됐음에도 등교를 강행할 경우 이번에는 혹시 학교 갈 집단 전파가 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한국교총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방역 당국의 의견이 최우선이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할지 의문이라며 학교는 최후의 여는 장소가 돼야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원은 못 가게 하면서 학교는 가라는 거냐 등 다양한 채널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과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교육부의 등교 강행 의지는 입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등교를 한 번 더 미룰 경우 중간 기말 평가, 수능 모의 평가, 학종 등 수시 지원의 대기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또한 등교 방식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로 결정하는 것도 감당 못할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만약 등교 후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비난을 학교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 자명한 일이죠.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의 현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만 대입 일정의 내년 4월 연기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참 어려운 문제이고 난감한 상황이네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공식 일정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오늘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견이 첨예한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민감한 얘기에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지네요. 신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들로는 N번방 재발 방지법,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과거사법 등이 거론됩니다. 정책통으로 통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온건한 스타일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끌어갈 21대 국회에 긍정적인 시선들이 많은데요. 정치는 경제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엔진입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모쪼록 두 분이 이끌고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미 출근해서 뉴스 편집한 직장인 SNG 트러스트였습니다.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퇴근 후에 불타는 밤을 보낼 예정인데요.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인데 새벽에 나와서 이거 하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딱 한 분 계신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부족한 점 많이 보강해서 더욱더 즐거운 뉴스피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